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한국 정치권이 뜨겁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간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공식 언급된 것은 처음이며 이 발언은 곧바로 국내 정치와 여론의 핵심 화제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가 한국의 안보 전략, 방위 산업, 그리고 동맹 관계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촉발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안을 해석하는 시각이 정치적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권과 좌파 진영은 이번 발표를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규정하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게 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이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한미 간 군사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같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통한 건조 참여 가능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직접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건조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인 원자로 설계와 핵 연료 공급 체계는 미국의 통제에 있으며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미국이 자국 내 조선소에서 제작한 잠수함을 한국이 구매하거나 제한된 형태로 공동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외교적 성과를 과장했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발언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갈라놓은 이유는 그것이 국가 안보의 방향과 자주 국방의 성격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좌파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자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우파는 그 신뢰가 오히려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존 우파와 좌파가 전통적으로 미국을 바라보았던 기조 자체가 서로 뒤바뀐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아직 백악관의 공식 성명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양쪽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또한 양쪽의 말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남긴 글과 일부 기자회견 발언뿐입니다. 공식 브리핑이나 문서 형태의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의 정책적 구속력이나 세부 조건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호함이 여야의 해석을 극단적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표현 자체의 의미를 두고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공식 문서가 없는 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혼선을 키우는 부분은 건조 승인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구체적 의미입니다. 외신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방향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그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아 여러 해석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즉, 이번 승인이 구매를 허가한 것인지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공동개발 형태인지 단순히 미국 내 조선소를 활용한 위탁 건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건조 승인이라는 표현 하나가 외교적 신호인지 실질적 계약의 사전 단계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이 잠수함 완제품을 단순히 수입하는 방식보다는 한국 측이 직접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공동 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구조에 가깝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미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만큼 이 시설이 향후 한미 협력의 생산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한국이 미국에서 잠수함을 사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기반을 활용해 자국 해군 전력을 위한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이를 그렇게 큰 외교적 성과로 치켜 세우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의 이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핵심인 원자로 설계, 추진 개통, 핵 연료 관리 기술은 모두 고도의 군사 기밀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의 통제 대상입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전면적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협력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승인은 기술 이전을 보장하는 합의라기보다 향후 협의를 위한 정치적 출발점에 가까운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건조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실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실전 배치는 2035년 이후, 즉 앞으로 10년 후 가능합니다. 게다가 원자로 안전성 검증, 핵연료 조달, 방사능 차폐 설계, 인력 교육과 같은 절차는 국제기구의 승인과 협력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뿐 아니라 운용 인력의 양성에도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위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준비 수준은 기초 설계와 시스템 통합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전력화까지는 장기적인 계획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는 쟁점은 수입이냐 독자 생산이냐의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내 조선소에서 만든 잠수함을 들여올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 구분일 뿐 실질적 주도권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미 한화그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상황에서 그 조선소가 한국 해군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그것은 미국 조선소를 활용한 한국 주도의 건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만들지만 한국이 주도한다는 형태입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과 협력의 틀을 확보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기술 이전과 생산 방식, 비용 부담 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의 협상과 정책 조율을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다만 완제품 구매나 단독 생산 중 어느 쪽으로도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의 승인을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한미 간 실무 협상이 구체화되면 건조 승인의 실제 의미가 드러날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이번 발언의 진정한 성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보유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한국 국민이 품어온 안보의 염원이었습니다. 이념이 갈라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바다는 여전히 냉정했고 그 바다를 지키려는 의지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시작된 자주국방의 꿈, 특히 비밀 핵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전력 구상은 냉전의 벽과 국제 압력 속에 좌절되었지만 그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문민정부로 들어서면서 군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체 무장과 핵개발에 관한 기술, 자료, 인력 등이 폐기되었습니다. 한 세대 가까이 이어지던 자주국방의 맥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 불씨는 다시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은 프랑스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모델로 한 한국형 핵잠수함 세척 건조 계획을 비밀리에 보고했고 노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날의 보고 날짜를 따 362 사업이라 불렸던 이 계획은 언론의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고 미국에 알려지면서 1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가 한국의 기술적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태동하기 시작한 핵잠수함 건조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재점화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며 보수 정권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 미국이 공식적으로 건조 승인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좌우 진영의 논리를 초월한 국가적 수권 사업이었습니다. 여러 정권을 거치며 이어져 온 이 과정은 결국 한 세대 이상 한국이 포기하지 않은 국가적 과제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 해도 그 기술적 주권이 온전히 우리 손에 있는가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가장 큰 중국이라는 위협이 한국과 가까운 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이나 전략 노출의 위험은 언제나 우리 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가 대외적으로 중국과 친화적인 관계를 강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 잠수함 전력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잠수함은 바다 밑의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 해군이 향후 핵 잠수함 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이지만 그 운용 의지와 전략의 방향이 중국 쪽으로 조금만 흔들려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그 함정은 전략 자산이 아니라 또 다른 방산 기술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북한 역시 핵 잠수함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방산 기술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2조 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10개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국의 군사 장비는 결국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나라의 무기를 도입한다 해도 결국 그 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 혈세가 더 이상 헛되게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